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지금 결정문 선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각이 5명, 인용이 1명, 각하가 2명이었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선고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사이에서, 재판관들 사이에서 왜 이게 지연이 되고 있는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는 어떻게 내려질지, 윤 대통령은 거의 확실하게 이제는 이번 주 금요일이나 4월 초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각이 거의 확실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의 태도 모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많이 참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이 탄핵 선고 8명의 재판관들이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 만장일치라고 봤는데 놀랍게도 이 어처구니 없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묻지마 탄핵이었습니다. 내용도 되지 않는. 이걸 인용 결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재판관 1명이. 그러니까 이 사람만 없었으면 이걸 만장일치로 아마 가져갔을 수도 있을 텐데 인용이 있었다. 그래서 기각, 인용, 각하 나올 수 있는 모두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회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8명 모두 자기 의견을 다 냈고, 지금 선고도 이게 전부 3가지로 나뉘었기 때문에 각자 대표해서 지금 선고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각 의견 따로, 인용 의견 따로, 각하 의견 따로.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조금 전에 이제 정부 서울청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하면서 국민 통합, 지금 세계적인 경제 변화에 빨리 대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기자들에게 밝힌 것인데, 간접적으로 이 소위 탄핵 난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따끔하게 꼬집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의견 다 나뉘었지만 전체적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이건 탄핵 자체가 국헌 문란이다 라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꼬집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조금 뒤에 대국민 담화, 업무 보고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탄핵 난동에 대해서 지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은 왜 늦어지고 있느냐? 지금 의견이 전부 나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뉘니까. 각하가 4명이 되면 간단하게 각하 쪽으로 완전히 가는데 각하가 2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하와 기각을 합하면 적게는 3명, 많게는 5명, 4-5명까지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입니다.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각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각이다. 그쪽으로 의견이 언제 모아지느냐. 빨리 모아지면 이번 주 금요일 선고입니다. 안 되면 4월 초입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선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 변호사들이 지금 이 선고문 결과를 보는 것과 제가 해석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법률적 지식에다가 정무적인 판단, 정치권의 정무적인 판단까지를 모두 이렇게 융합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좀 다를 겁니다. 그런 점 참고하면서 제 해석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인용 1명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오늘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정계선입니다. 정계선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정계선입니다. 정계선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라든지 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국정을 빨리 안정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게 중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계선은 임명 자체도 지금 한덕수 탄핵 이후에 임명이 됐습니다. 한덕수 탄핵 사유 중에
정계선 등을 임명하지 않았다, 빨리 임명하지 않았다, 이게 사유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계선은 이게 이해 충돌이 됩니다. 자기 때문에 지금 탄핵이 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정계선은 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 회피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지 않으면 파렴치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건 뭐 묻지마 탄핵에 이은 묻지마 인용입니다. 뭐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건을 가지고 인용을 하기는 정말 파렴치하죠. 다른 이유를 댑니다.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지 못했다.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거나 갖다 대는 겁니다. 상설 특검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지금 꼽고 있는데 억지스러운 이제 자기 입장이 곤란하니까 억지스러운 이런 이유를 내세워서 인용. 그러니까 정계선은 무조건 인용이다. 이건 재판관이 아니라 정치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정계선은 무조건 인용일 것이다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참 눈여겨볼 만한 것이 각하입니다. 각하 2명입니다. 그러니까 정영식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입니다. 이 두 재판관은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200석이 필요한데 151석으로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건 무효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지금 각하가 4명이 되어야 전체가 각하 결정이 나기 때문에 2명이 돼서는 전체로 각하 결정을 갈 수는 없습니다. 기각으로 가게 됩니다. 기각이 섞이게 되면. 그런데 이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분, 자격으로 가지고 지금 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게 괜찮다,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질 않는 겁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행위로서 지금 탄핵 사유를 올린 겁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위는 대통령과 똑같은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그 주석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석 이상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이 정확하게 분석한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도 만약에 151석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보고 계십니다. 국회를 과반 획득한 국회의 독재를 보고 있습니다. 이 국회의 횡포, 탄핵 난동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의결 정족수 부분을 건드리면 더 복잡해진다. 이러니까 그냥 기각 쪽으로 간 경우, 그런 경우는 좀 비겁한 것입니다.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이 정직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추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 이제 기각입니다. 기각 중에서도 기각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이게 왜냐하면 위헌 위법이 있었느냐, 그랬다 하더라도 중대성이 있느냐, 이러니까 재판관들의 재량권이 엄청나게 폭넓은 것이죠. 문영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은 이 5명이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그 중에 김복형은 이게 아예 위헌 위법 요인이 없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위헌 위법을 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이건 기각이다. 절차상의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이 의결 정족수 부분이라든지 내란죄를 뺀 부분 이런 것들을 하면 좀 정치적으로 복잡해지지 않느냐, 이런 것을 계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4명은 이게 위헌 위법이 거의 다 없다. 5건의 쟁점 가운데 이게 거의 다 위헌 위법은 없다. 단 하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을 거부한 것, 이 부분은 위헌 위법 요소가 좀 있다. 그런데 중대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기각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정계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결론에 이르지도 못했고, 두 사람 재판관은 기각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지금 2-3명 정도가 기각, 인용 이렇게 나뉘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론을 맺게 되면 3명 내지 4명은 기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거의 뭐 확실해진 겁니다. 정영식, 조한창 비롯해서 김복형, 더 나아가서 김형두 정도까지
3명에서 4명은 확실하게 기각각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과 직접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 이런 부분은 위헌 위법이 없다. 비상계엄과 관련돼서도 위헌 위법이 없다. 이렇게 본 것은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위헌 위법, 더 나아가서 중대성은 없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당수 많은 재판관들이 이렇게 읽을 수가 있고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 명의 그러니까 40여 대해서 임명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이게 문영배, 이미선 등도 이게 위헌 요소, 위법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중대성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최상목에 대해서 또 탄핵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이 탄핵 기각입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면 기각이 5명, 인용이 1명, 각하가 2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추론해 보면 거의 확실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3명 이상이 각하 기각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 정도라면 결론을 맺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 복귀, 이어서 이제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가 확실해졌다라는 소식 알려드립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 선고 결정문이 모두 나오는 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